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조진만 교수입니다. 얼마 전 배우 강수연 씨가 심정지로 댁에서 발견되어 결국 사망하시고 말았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나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러 질환 중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으로 말미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통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이니까요. 여러분들 협심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시죠? 협심증은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협심증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심장 근육이 전신으로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으로 관상동맥 안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위치가 갈빗대가 모이는 가슴 가운데를 중심으로 손바닥 크기 정도 부위가 답답하거나 짓누른 듯한 압박감이 2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됩니다. 주로 이런 통증은 운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흥분 등에 의해서 맥박수가 빨라지면 심장에서 펌프질해야 되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가만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면 맥박수가 떨어지고 심박출량이 평상시 상태로 돌아오면 산소 요구량도 기저 상태로 회복되어 가슴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슴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불안해지면서 나 죽는 것 아니냐? 혹시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겠죠. 다행히 안정형 협심증은 내과적인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좋아서 피를 보는 수술이나 시술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본인의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한 3층 정도 급하게 오르면 가슴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운동 역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떤 날은 평소보다 심한 운동을 해도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통증이 발생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주로 아침 출근할 때 증상이 자주 심하게 나타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통증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죠. 또 가만히 휴식했을 때 증상이 사라진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협심증 환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안정형 협심증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약제입니다. 통증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의 작용은 전신 정맥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을 순간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좁게 들어오면 다시 뿜어내야 되는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심장이 수축할 때 짜내는 힘을 덜 쓰게 되고 심장에 부담이 덜 가니까 가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장이 피를 내뿜을 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전신 정맥뿐 아니라 관상동맥도 확장시켜줍니다.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확장되면 심장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죠. 니트로글리세린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뿜어내야 하는 혈액 양 자체를 줄여주니까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니트로글리세린의 최대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털이 없는 점막에 니트로글리세린이 닿으면 약물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몸에 흡수되는데요. 혀 밑에 알약을 넣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복용 후 최대 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증 발생 시 사용하시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뿐만 아니라 가슴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즉 운동하기 전이나 외출하시기 전에 미리 설화정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심박출량과 심박수를 낮춰주는 교감신경 차단제, 동맥경화반의 진행을 늦춰주는 지질 강화제,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같은 약제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면 대부분의 안정형 협심증은 증상 조절이 잘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 급사의 위험도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로 효과가 좋던 안정형 협심증 환자가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약물 사용량이나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협심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협심증을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안정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정형도 있겠지요. 짐작하신 대로 불안정 협심증이 더 위험한 병입니다. 관상동맥의 협착에 혈전이 더해지거나 동맥경화성 협착이 급격하게 진행돼서 완전히 막히는 게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이 나타나면 운이 나쁜 경우 수일 내에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관상동맥 촬영을 통해서 관상동맥의 협착 여부와 막힌 위치 등을 확인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슴 통증이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구토, 기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증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지난 대한심장TV 시즌2 심근경색 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가 배웠던 환자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증을 급체, 체한 증상 등으로 잘못 알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를 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 구토, 의식 소실 등의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재빨리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가끔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과 동료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흉통의 정도, 빈도에 따른 대처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발생한 지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가슴 통증은 내과적 치료로 조절 가능하므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새로 발생하거나 기왕에 있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가슴 통증은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가만히 안정해도 없어지지 않고 10분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식은땀, 구토, 실신과 동반되면 최대한 빨리 119를 불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처 방법 꼭 기억하셔서 가슴 통증 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